자, 앞에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속에 비어 있는 단면 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변형 에너지라고 99페이지에 이제 변형 에너지고요. 요 변형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해지는 이제 하중을 받는 봉이 이제 있다라고 보고, 그 봉에 이제 인장 하중이 이제 피를 받아서 그 길이가 이제 L인 봉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L인 상태가 원래 상태인데 여기에 하중이 없는 상태인 경우고, 그 하중을 전전히 이제 증가를 시켜 간다라고 하면 걔가 이제 P1, 내가 이제 가해진 인장만큼 하중만큼 인장 하중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P가 이제 P의 1번이 되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봉에 이제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서 이제 이 점점점 늘어난 이 최대로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최대로 늘어나는 그 양을 우리 이제 신장량이라고 합니다. 신장량은 이제 늘어난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신장량의 요게 이제 신장량이고요. 신장량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중과 그 다음에 신장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고, 이 하중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이 봉 쪽에, 이 봉 끝점은 그 하중에 의해서 길이만큼 이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중을 가해서 이만큼 끌어낸 그만큼의 일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끌어내는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중의 그 하중과 그리고 이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얘가 하중이 얼마나 걸렸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이제 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 관계식을 우리는 이제 하중과 변이선도로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중을 가했는데 그 하중에 따라서 얘가 이제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관계를 우리가 하중과 변이의 선도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중과, 이게 P가 이제 하중인데요, 하중과 그다음에 변이의 관계식으로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에서는 결국은 이 수직축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축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봉이 그 하중에 의해서 수평축으로 이제 어떻게 봉이 신장되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선도의 모양은 결국은 요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이 모양 자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하중을 가했을 때 이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의 이 곡선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중과 변이의 선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재료의 특성을,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곡선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이 P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중인데, 이 하중이 작용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적인 거를 우리는 이제
그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길이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늘어난 순간만큼을 이제 D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순간만큼 늘어난 만큼을 이제 D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가 일을 한 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힘과 거리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힘을 가했을 때 그 거리만큼 얼마큼 늘어나더라. 그 늘어난 양과 힘을 곱하면 결국은 얘가 가해진 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0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한 미소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미소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소의 양은 이제 D W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양이라고 하는 건 가해준 인장 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로 움직인 거리, 그죠? 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중이 0일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중이 0에서부터 P1까지 쭉 이제 가해 줄 거예요. 그죠? 인장 힘을 쭉 가해 주게 되면 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늘어날 때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제 점점점 빨라지는 그런 형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0에서부터 그 P1까지 얘가 이제 쭉 증가를 하는 동안 봉이 늘어나는 길이가 결국은 이만큼 늘어나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P1만큼의 힘을 줬을 때 이만큼 이제 전체 길이만큼 이제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때 하중에 의한 전체의 한 일은, 이 하중이 가해준 거에 따라서 전체 일을 한 양은 적분으로 이제 표현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분을 표현하면 되더라. 그래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당연히 이제 이 거리만큼, 그죠? 여기 이 거리만큼 적분을 통해서 요만큼을 다 합하면, 그죠? 합하면 전체 한 일 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전체 양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그죠?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미소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만큼만 좀 잘라서 봤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하중과 변이 선도에서 W라고 하는 거는 이 선도의 이 선도에서 아랫부분, 요 빗금친 부분의 전체의 양을 봤을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취해 주면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그 밑에 쭉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그 봉에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봉이 변형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형은 봉 자체에 이제 에너지가 증가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 봉에, 앞전에 우리가 봤던 봉에 변형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얘가 이제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를 해서 변형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일의 형태로 이제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가해준 만큼 뭔가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돼야 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에너지가 그 하중이 한 일만큼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그만큼의 이제 한 일의 일도 되지만 이 변형된 에너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U를 여기서는 이제 변형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형의 에너지는 결국은 이제 하중의 한 외부 일과 그 구분해서 이제 뭐 구분해서 우리가 내부 일이다, 뭐 내부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의 한 형태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위치가 이제 그만큼 옮겨진 거니까 그 옮겨지는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정리를 제가 뒤쪽에 여기다는 해놓지는 않았는데 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뭐 이런 에너지들은 결국은 뭐 그 어떤 그 봉이나 아니면 스프링에 가해졌을 때 에 이제 그 변화되는 거하고도 또 같을 수 있고요. 여러 군데가 거의 다 적용이 다 가능하겠죠. 결국은 이제 하중을 받지 않거나 하중을 받으면 그 위치에 대한 변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에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01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요 그 탄성 우리가 탄성 변이 에너지하고 비탄성 변이 에너지라는 게 이제 나와요. 탄성과 이제 비탄성 그에 대한 변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결국은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하중을 이제 받는 피가 하중 피가 어느 봉에 이제 가해지게 되면 그 봉에 이제 봉이 이제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료의 이제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원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봉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다? 탄성 한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탄성 한계를 넘으면 영구적으로 변형이 생겨버리는 거고요. 아예 이제 오므라들지가 않는 거죠.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변형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탄성 한계를 넘지 않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중을 제거하면 변형 에너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하는 형태로 다시 회복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성과 비탄성의 변형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 동안에 그 하중이 한 일이 이제 표현된 거고 이 표현된 부분에서 이 곡선의 아랫부분에 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하나는 비탄성이고요. 하나는 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유지를 하게 되면 원래 원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비탄성 변형 에너지가 되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B점을 기점으로 해서 탄성 한도를 따지게 되고 그 탄성 한도를 지나고 하중이 제거될 때 영구 신장량 여기 이제 OD 그러니까 OD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넣는다면 이제 결국은 하중과 변이 선도는 요 B하고 그 다음에 이 D 사이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비탄성 변형 성질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하중이 제거되는 동안에 회복되는 에너지를 이제 탄성 변이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B, C, 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 변이 에너지다. 이렇게 이 면적이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전체 A 요 부분 있죠. 네 가지. 그래서 A, B, DO 라고 하는 부분은 봉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이고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나게 되고
이때는 이제 비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구조물들은 보통 사용되는 상태에 따라서 그 재료가 이제 탄성 영역 내에 존재해야만 되는 거죠. 비틀어져 버리면 이제 그 형상이 변해 버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탄성 영역 내에서 존재한다고 예상하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건축 쪽하고도 약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재료에서는 그 재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적인 부분도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선형 탄선 재료의 이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봉 재료가 앞에 우리가 봤던 이제 후계 법칙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중과 변이 곡선이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서 직선인 경우에 이제 변형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그러니까 봉에 가해진 이제 저장된 에너지의 그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U로 표현하더라. 그리고 그때 이 그 U의 이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직선적으로 변했잖아요. 비례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의 면적이 결국은 이제 변형 에너지가 되는데 O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이제 B 이렇게 될 건데 B가 빠졌네요. O, A, B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우리가 변형 에너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료의 결국은 이제 훅 법칙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단면적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그리고 이제 세로 탄성 계수라고 하는 E에 따라서 그 세로 탄성 계수 E에서 본 이제 인장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장력이라고 하는 이제 P가 존재하는 거죠. P. 그래서 이제 봉이 늘어난 길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와 이제 우리가 탄성계수에서 본 인장력하고 길이의 변화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선형 탄성 재료다. 그리고 선형 탄성 재료의 변형은 여기 이 빗금친 부분 이 면적이 바로 변형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후계 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이 뒤쪽에 정의는 해놨지만 이게 이제 늘어난 길이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면적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있고요. L.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탄성계수 E가 있고요. 그리고 봉에 이제 힘을 가해준 인장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그 늘어난 봉의 길이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탄성보의 그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합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하중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제 보응의 길이가 증가하면 변형 에너지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재료들 중에 이제 하중에 의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의 모든 재료들이 하중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반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탄성계수나 그다음에 단면적의 증가를 하면 결국은 이제 봉의 변형률이 이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성계수 그다음에 단면적의 증가가 봉의 그 변형률을 감소를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형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면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재료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이 재료의 그 강도는 응력과 변형률의 선도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 그리고 재료의 그 기계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이라든가 압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굽힘 하중들 이와 같은 이제 외력에 의해서 그 재료가 저항을 받는 성질 당연하겠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이 받게 되면 그 재료에 이제 그 재료 자체는 또 그거의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저항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적인 성질은 결국은 이제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이제 항복 강도 그리고 굽힘 강도 비틀림 강도 경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료 실험은 이런 것들을 실험을 위해서는 그 재료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재료 실험에 이러한 이제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재료 실험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예전에 우리 건설사 같은 데 보면 이제 건설을 하고 얘가 정말 이제 시멘트가 잘 굳었는지 뭐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단면을 다 빼내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쌓여있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하죠. 그와 같은 그런 재료의 그거는 이제 건설에서 건설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재료 해당하는 재료가 주어지면 그 재료에 대한 실험을 해서 그 재료가 얼마만큼의 기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결국은 응력 변형률 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장 시험 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장 실험을 하기 위한 편인데 여기에 이제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을 가지는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휜 R 값이 또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장 실험을 할 때 그 시험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정하중 하에서 재료 강도 실험을 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장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굽힘 실험, 굽힘 뭐 강도가 아까 있었잖아요. 위에 굽힘 강도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비틀림 실험, 경도 실험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 선도는 결국은 재료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도는 인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고림은 결국은 우리가 원형 단면에 이제 봉에 인장 하중을 가하고 그 봉의 이제 길이의 방향과 이제 가로 방향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실험편에 이제 지름을 우리가 D가 14, 그다음에 표면 거리가 L은 50, 평행부 길이는 이제 60 거의.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 R15 이상으로 해서 표면 길이 L에 대해서 하중이 가해질 때 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길이하고 이제 B를 구해서 응력하고 변형률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은 이제 뒤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선도를 가지고.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 선도는 재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쓴다. 그리고 응력에는 기준이 되는 면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칭 응력과 진응력이라는 두 가지의 응력으로 나눠서 그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칭 응력, 그다음에 진응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장 하중을 가하면 그 단면적이 감소가 되고 그 감소량이 이제 아주 작으면 결국은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단면적에다가 그 나눈 응력을 우리는 이제 공칭 응력, 뭐 공업 응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면적을 가지고 그 단면적에다가 인장 하중을 가해서 단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감소량을 우리가 이제 아주 작게 해서 그 처음에 그 단면적하고 나눠 가지고 변화된 단면적을 나눠서 우리가 보는 거를 이제 공칭 응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면적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공칭 응력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수식은 여러분들 이제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했던 하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0는 단면적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찐응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응력이다. 뭐 앞에 찐은 진짜 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중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의 단면적. 그러니까 하중에 가하면 그 단면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단면을 그 변형된 상태의 단면적으로부터 구한 응력을 우리는 이제 진응력이다, 실제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P 응력이 있고요, 하중이 있고요, 하중.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단면적. 이 단면적은 하중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의 단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오는 게 이제 진응력이다. 진짜 실제 응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나온 거를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하고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이게 응력, 변형률, 선도다. 이 선도를 보면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선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